가슴 아픈 사연을 좀 고민에 같이 공감해 볼까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14살밖에 되지 않은 김모 군이요. 바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습니다. 이유는 본인의 친아버지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어머니와 4년 전에 이혼을 한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어쩌다가 중학생 아들이 직접 이렇게까지 나서게 됐어요. 김 군이 아버지와 헤어진 건 4년 전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군의 아버지는 김 군뿐만 아니라 김 군의 어머니, 즉 자신의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는데 지난 2016년 11월에는 폭력 행사 과정에서 유리그릇이 깨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김 군의 부부가 2016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이듬해인 2017년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김 군의 아버지가 김 군에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김 군이 어머니와 함께 이 양육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김 군과 김 군의 어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동안 김 군의 학원비는 매달 연체되고 집에는 각종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갔는데 아빠 좀 도와줘요. 양육비 좀 줘요. 하러 말하러 갔는데 홍종선 기자님 문전박대 또 모자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해요? 이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겁니다. 그 이혼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죠. 부모들, 어른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학원을 못 가든 아니면 먹을 게 없든 힘이 없었지만 어느덧 자라서 그래도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엄마 손 붙들고 엄마한테 힘 돼서 의지해 주면서 아버지 집 찾아간 겁니다. 남의 집 찾아간 거 아니고요. 본인 아버지 집에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여기까지는 윤리적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했다면서 고소를 해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소년이 이 아버지가 무엇으로 보였을까? 이 사회가 어떻게 보였을까? 저는 저의 아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의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가 생겼을 텐데 저는 그래도 또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 우리 사회가 이걸 끝까지 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정말 원망이 생겼고 한이 맺혔을까요? 이 아들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저의 친부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저의 친부인 그 사람인데 왜 아직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저희 엄마와 제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구구절절하게 이제 저렇게 심경을 밝혔어요, 언론 앞에서. 그런데 하지근 평론가님, 네.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을 텐데 어떻게 또 변호사까지 또 이 선임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장을 낸 건데 보통 이제 고소장을 냈다고 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장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직접 썼다는 거예요. 직접 써요? 중학교 1학년이. 어떻게 해요? 중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방금 졸업한 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컴퓨터 살 돈이 없어서 주말마다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 외삼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써가지고 인터넷으로 아동복지법을 공부한 거예요. 주말마다. 세상에. 그래서 그 양육비 해결 모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직접 고소장을 쓰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막 그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유식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유기, 방임, 신체적, 정신적 학대, 건강복지, 정서적 발달, 저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했으면 저런 공부를 주말마다 했겠는가.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정말 안 좋은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중학생 치고는 그래서 그런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중학생 치고는 이 구사하는 어휘, 단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책임 없는 행동에 대한 처벌의 방법을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는 다시 검색하면서 엄마께 물어보며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저희 집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컴퓨터를 통해 소통하는 게 많지만
저희 집 사정상 엄마에게 사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주말마다 컴퓨터가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갑니다.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에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저 아이 똘똘하고 일단 씩씩하다는 느낌 받아요.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똑똑하고 당찬데요. 이제 저 아이가 이제 고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 지금 양육비 미지가반에 대해서는 민사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은 힘듭니다. 그런데 저 학생이 지금 고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 아동 학대 범죄 처벌 기관의 법률에 그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거 지속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을 경우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상 형법 224조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전손 고소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고소 못한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아동학대 범죄 특별법 보게 되면 거기에 그 10조 4 2호에는 네. 이 법률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모도 고소할 수가 있다. 네. 그럼 저 학생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모가 아마 지속적으로 폭언도 하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현재 통계를 보니까요. 이혼한 이 부모의 3명 중 2명 꼴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대요. 지금 심각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양육비를 안 주면 처벌하는 법안도 뭐 통과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 감치 명령을 받고 감치 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제재 수단은 아직도 미비한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직접 지급받기가 그나마 용이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 중 일부를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하라는 직접 지급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민사상 문제로만 보고 있는데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아이를 누가 고소장을 쓰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그 1차적인 책임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부겠지만요. 우리 사회,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반성하고 정말로 따뜻하게 보살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